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 제3장 균형의 법칙. 오늘은 우주의 중심 낭독하겠습니다. 쓰임이 다한지에는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좋다고 앞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자칫 오해를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잊고 있을 뿐입니다. 저를 통해 깨우침을 얻었더라도 사실은 처음부터 스스로 알고 있던 지혜입니다. 그저 제 이야기가 계기가 되어 잊었던 사실을 떠올렸을 뿐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끌림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중심에는 거대한 힘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중심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요. 모든 지혜는 우주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모르는 게 있다면 우주의 중심에서 그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그것 또한 우주의 중심에서 전해져 온 것입니다. 이끌림의 법칙. 우주의 중심은 하나이며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그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린 모두 같은 지혜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배우거나 가르치는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지혜를 가졌다면 여러분 역시 그 지혜를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끔 자신의 능력치를 웃도는 문제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좀처럼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생각을 유지한 채 기다려 보세요. 문득 대답이 다가올 것입니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외부 세계에서 반드시 해답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끌림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끙끙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도 그 문제를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좋은 아이디어를 지닌 사람이 곧 당신을 찾아갈 테니까요. 혹시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잡지나 방송이 힌트를 던져줄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멈추지 마세요. 아낌없이 나누는 지혜. 그런데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왜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이끌림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생각했는데도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네. 이제 슬슬 누군가가 답을 가지고 오겠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봅시다. 곧 귀인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손에 넣고 싶다면 늘 생각하면 그것은 어느새 내 곁에 자연스럽게 이끌려 오게 된답니다. 지혜, 사람, 물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멋진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초조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끌림의 법칙에 따라 언젠가 그 아이디어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갈 테니까요. 저는 협력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 회사의 직원들은 사이가 무척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저 또한 20년 넘게 주변 사람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인색한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것을 혼자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지혜가 보답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일도 점점 순조롭게 풀리지요. 옷을 살 땐 밝은 색으로. 말과 목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색깔도 중요합니다.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색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어서 곤란한 사람들은 색에 대한 취향이 비슷합니다. 갈색, 베이지, 회색 이렇게 칙칙한 색에만 눈이 갑니다. 물론 멋을 위해 이런 색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칙칙한 옷이나 소품에만 매달리면 결국 칙칙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어두운 색은 어두운 생각을 불러오게 마련이니까요. 어두운 색은 어두운 생각을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색깔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잘 알려줍니다. 왜 그런 색을 샀냐고 물으면 가격이 저렴해서 구입했을 뿐이라고 쉽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어두우니 저절로 그런 색깔에 눈길이 머문 것입니다. 삶이 여유로울 땐 화려한 색을 입지만 힘겨울 땐 어두운 색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그러한 색을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어두운 색깔 탓에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밝은 색상의 옷을 고르도록 합시다. 취향이 전혀 그런 쪽이 아니라면 자주 들고 다니는 소품을 화사한 것으로도 골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어느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일이 좋은 방향으로 향하면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봅시다. 칙칙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주위에서 살펴보세요. 만약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하다면 살며시 말해주세요. 밝은색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의 조언을 받아들인다면 깜짝 놀랄 만큼 활기찬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겠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화사한 복장을 하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차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걸치는 옷이 뭐 그리 중요하겠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행복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색깔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겉모습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이런 색깔의 법칙만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말을 하면서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소리내어 하면서 화사한 옷을 입어보세요. 어느새 행동도 화사하게 바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뀐 자신의 인생을 어느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겉모습에는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제3장 균형의 법칙 요약하겠습니다. 하나, 부자가 되는 법을 기꺼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균형의 법칙이 작용하여 3배의 이득으로 되돌아옵니다. 절대 인색하게 굴지 마세요.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둘, 세무서 직원들은 돈을 잘 버는 사람들에게만 다가갑니다. 그러니 복의 신과 다름없습니다. 유쾌하게 돈을 벌고 즐겁게 세금을 내면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는 이끌림의 법칙에 의해 우주의 중심에서 나를 찾아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 보세요. 대답이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다가올 겁니다. 넷,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혼자 해결하려 들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상의하면 누군가가 해답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 색깔은 현재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화사한 색의 옷을 입으세요. 색깔의 법칙이 당신을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겉모습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3장 균형의 법칙 요약까지 낭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균형의 법칙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